잘 지내셨어요? 오늘 동영상 편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지난 강의만으로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액션바와 프로젝트 설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요. 기본 타임라인 메뉴 이해 및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클립 컷, 실행 취소, 위치 이동, 펜 앤 줌, 소리 조정, 그리고 클립 그래픽 적용까지 해봤고요. 보조 타임라인은 텍스트 입력하고 음악 삽입, 그리고 내보내기까지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영상 중에서 펜 앤 줌 소리 조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한 프로젝트를 이제 추가를 좀 해볼게요. 펜 앤 줌하고 소리 조정해 볼게요. 클립 자르기 터치해 주시고 편집 눌러주세요. 연필 눌러주세요. 연필은 항상 편집이에요. 연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펜 앤 줌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갈대밭에서 하늘을 좀 더 많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요. 펜 앤 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앞쪽에 위에 이렇게 박스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빨간 박스 쳐 있는 부분이 지금 앞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여기를 놔두고 저는 뒤쪽을 하늘을 좀 많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쪽을 터치를 하니까 얘가 뒤로 딱 가죠. 타임라인이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하늘을 좀 많이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 확대하면서 지금 제가 좀 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체크 해주세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했는데 지금 이미지도 펜 앤 줌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이미지 선택해서 펜 앤 줌 눌러주세요.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뒤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가기 시작할 때는 좀 더 가까워서 멀리 가는 걸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쪽을 좀 크게 만들래요. 자, 앞쪽. 그러니까 이 박스 두 개 있는 거 얘를 중에서 위쪽을 이렇게 터치한 거, 저 여기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좀 사람을 크게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크게 늘리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약간 동영상 같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 더 하기로 했죠? 소리 조정. 자, 여기는 보면 이건 진짜 안 하려고.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좀 방해가 되죠? 그럼 이 갈 때 바람 소리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또 갈 때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쪽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 터치해 주세요. 그럼 얘 믹서라고 하는데 얘를 이 믹서라고 써 있는 밑에 여기 100 있잖아요. 얘를 한 40 정도로 해도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항상 체크.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펜 앤 줌 적용과 소리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입력 및 효과 주기, 음악 삽입, 내보내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텍스트 입력 및 효과 주기만 보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및 효과 주기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목을 넣고 클립 그래픽 준 상태에서 제목을 넣고 효과를 줬는데요. 이번에도 이거 이제 클립 그래픽 넣은 상태에서 글씨 넣었죠. 자, 이번에는 자막 넣기를 해볼게요. 자막 넣고 효과 주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막을 넣을 때는 자막을 넣을 위치에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디를 터치해야 되죠? 네, 그렇죠. 레이어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또 텍스트죠. 선택해 주고 지금 여기는 검은 오름에 들어서다로 제가 쓸 거예요. 검은 오름에 들어서다. 틀린 거 없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글씨 흰색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이제 글씨체를 바꿔야 돼요. 아유, 잠깐만, 이거 잘못하지. 자, 글씨체를 바꾸려면 AA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한국어 바꿔야 되죠. 한국어 터치하시고. 이제 자막을 넣을 때는 너무 굵은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천년 제목 미디엄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좀 단정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막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밑에다가 갖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그리고 이제 얘를 중간에다 넣고 싶어요. 화면 수평 가운데. 자,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왼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효과를 줘야 되겠죠. 색깔은 지금 이제 흰색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효과를 주려면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서 사실 텍스트는 자막은 윤곽선을 주면은 흰색으로 해도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윤곽선 터치하고 이제 이네이블 터치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선택되어 있거든요. 기본이 까만색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까만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선택해 보이면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까만색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지금 이제 두께가, 그러니까 윤곽선 두께가 너무 굵어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줄일게요. 한 5, 6으로 줄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검은 오름에 들어서다 이게 이제 윤곽선을 준 상태예요. 그런데 다른 애니메이션도 한번 주고 싶어요. 인애니메이션 한번 줘볼까요? 인애니메이션 오른쪽으로 밀기, 왼쪽으로 밀기. 자, 하고 왼쪽으로 밀기 할게요. 왼쪽으로 밀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주려면 또 다시 이 인애니메이션 앞에 꺽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더 줄 수 있어요. 아웃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아웃 애니메이션. 저는 그냥 닦는 거를 좋아해요. 왼쪽으로 닦아내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닦아내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자, 왼쪽으로 닦아내기.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기가 나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밀기. 왼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밀기로 할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뭐뭐 효과를 줬죠? 글씨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기, 나가기, 인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줬고 그 다음에 윤곽선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 거 쓸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액션바에 그 저기 작업 단추 있잖아요. 얘를 3선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꾹 이게 잘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하려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일단 저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길게 늘려주세요. 다음 자막 넣을 때까지. 그리고 중간을 잘라주세요.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 그러면 똑같은 글씨로 지금 이제 똑같은 효과를 준 상태로 이건 이제 다른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럼 얘를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을 딱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억새숲에 들어서다로 할게요. 지우고 억새밭이 좋겠네요. 억새밭. 이렇게 갈대하고 억새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헷갈려요. 억새밭에 들어서다. 산에 있는 건 억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새밭에 들어서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고 윤곽선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저도 이제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 절약이 돼서 이제 이렇게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이 많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자막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텍스트 입력 마칠게요. 텍스트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보조 타임라인에서 크로마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실습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크로마키와 크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네. 자, 저는 이제 프로젝트 일단 기본으로 미디어에 배치되어 놓은 게 있으니까 크로마키, 크롭 얘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편집을 해야죠. 연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넣은 영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영상을 미디어를 눌러서 배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보조 타임라인에 배치를 할 차례예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를 터치하셔서 위쪽에 미디어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습용 여기에 지금 제가 크로마키 적용용 그 이미지와 영상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첫 번에 얘는 이미지예요. 얘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뒤쪽에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또 미디어에서 실습 들어가서 여기 동영상이 있었어요. 동영상 제가 조금 짧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 얼굴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할 수 없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롭부터 먼저 해볼게요. 크롭을 하려면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 일을 하려면 메뉴가 나오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쭉 올리면 크롭이 있어요. 크롭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마스크라고 돼 있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모양을 뭘로 할 건지 자, 모양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나는 모양 동그라미로 할래? 그러면 동그라미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길쭉해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선택 영상 아래쪽에 있는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하면 크롭할 모양이 좀 달라져요. 또 왼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가 됐죠. 그러면 위쪽에 체크 해주세요. 그럼 이런 동그라미인데 일단 그러니까 크롭은 지금 적용을 했어요. 크롭은 했어요. 그런데 뒷배경을 없애고 싶어요. 뒷배경 없애는 것을 크로마키라고 하죠. 크로마키 하려면 또 터치해야 돼요. 얘를 딱 터치. 이제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또 크로마키를 찾아야죠. 자, 여기 크로마키 여기 좀 올리니까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적용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좀 그게 밝지가 않잖아요. 딱 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 배경 모양이 있는데 얘를 움직여서 좀 더 환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얘쪽을 가운데 쪽으로 조금 좀 환해지죠? 좀 환해져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혹시 배경이 좀 안 빠졌나요? 배경도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좀 이상하네. 배경이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얘는 좀 올리고 지금 이렇게 됐지?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쪽에 갖다 둘까요? 자, 저는 이상하게 오른쪽이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자, 여기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사진도 이렇게 크로마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리면 이렇게 오랫동안 적용이 되는 거죠. 크로마키 적용이.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제가 있으니까 동영상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항상 해야죠. 그리고 또 크로마키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적용. 얘는 이제 굳이 제가 크롭은 안 할게요. 그런데 얘도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28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위쪽에 사람 모양을 이렇게 더 이렇게 해보세요. 좀 환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뭐 어쨌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 바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주세요. 원래 크로마키 적용이 녹색이 제일 잘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파란색을 샀거든요. 자,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선택해주세요. 가운데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구석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플레이 해볼게요. 정정남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적용과 크롭을 적용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션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표시 부분이 액션바예요. 액션바에서 이제 두 번째부터 보면은 그 실행 취소고요.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실행 취소를 하는 거고 취소해서 또 다시 실행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화면 캡처 기능이죠. 그리고 다음은 실행, 이제 프로젝트 설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타임라인 확장, 그리고 클립 건너뛰기예요. 이 부분이 이제 7월 말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눌러주면 또 메뉴가 나와요.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메뉴가 나오는데 얘를 누르면 이전 지점으로 간다든가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타임라인 맨 뒤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업데이트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게 내보내기 기능이에요. 내보내기 및 공유. 그리고 이제 좌측의 맨 위쪽의 꺽쇠는 나가기이면서 저장이 되는 거죠. 내보내기 공유 위치와 나가기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설정이나 타임라인 확장, 그리고 내보내기 및 공유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가기는 그냥 나가기 하면서 저장되니까 거기서 끝나고요. 액션바 메뉴를 알아볼 거예요. 기본 타임라인에서 클립 선택 시 어떤 액션바 메뉴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타임라인에서
클립 선택 시 액션바 메뉴를 알아볼게요. 자, 클립을 저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단추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작업 단추라고 하는데 얘를 터치를 하면 복제나 듀플리케이트 에즈 레이어, 클립에 복제하거나 레이어에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이 기능은 뭔가 캄프라치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나 영상 선택 시 이제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부터 다 보조 타임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선택했을 때 위쪽에 메뉴가 작업 단추가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얘를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어요. 복제를 한다거나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이렇게 레이어에 넣다 보면 얘가 위로 와야 되는데 뒤로 갔네. 그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면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수평을 딱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수직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쪽 레이어는 항상 영상의 위쪽에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 단추를 활용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 프레임, 이게 키 열쇠처럼 생겼죠? 키 프레임 활용이에요. 그래서 키 프레임 활용 방법은 많은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습은요, 액션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작업 단추 활용하기 하고요. 다음에 썸네일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작업 단추 활용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작업 단추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 터치하고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 새로 만들게요. 자, 플러스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16대 9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 영상이 있는 폴더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실습용으로 해놨어요. 여기를 터치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청 까마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 찍으려고 그러면 다 날아가서 없고 막 이래서 제가 까마귀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맨 앞에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지금 첫 번에 넣은 영상은 미디어에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넣은 그 메인 영상이 없으면 다른 보조 영상은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로 들어가야 돼요. 레이어에서 미디어. 자, 그리고 실습용 들어가서 까마귀 선택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이렇게 좌측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위쪽에 이렇게 회전, 이렇게 네모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있죠? 그게 미러링, 미러링 또는 이제 상하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맨 앞에는 좌우 반전, 그 옆에는 상하 반전. 얘는 45도씩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좌우 반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고,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딱 선택이 돼야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잘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됐고요. 이 화살표 밑에 있는 화살표, 직선 화살표가 줄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화살표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손으로 잡고, 이게 사실은 미세한 작업이 필요해서 처음엔 잘 안 돼요. 저도 지금도 잘 안 돼요.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저는 저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날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점선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얘를 이제 맨 앞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키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죠. 그러면 얘를 중간에는 옆 밑에 정도 왔다가 얘를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잡아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잡아오려면 또 이렇게 커져요. 잘못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크기 조절이기 때문에 다시 또 줄이고. 자, 그러면 지가 저절로 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구나 하고 제가 인식을 해요. 점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맨 끝에는 얘를 이쪽으로 날아가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갖다 끝에다 놓으세요. 아예 안 보이게 할까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면 또 나중에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다 놓고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끄실 수 있는데 제가 작업 단추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귀를 나는 한 마리 더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딱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좌측에 액션 바에서 점 3개가 작업 단추거든요. 얘를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복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뭔가 앞뒤를 바꿔야 될 경우에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뭐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평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그 수평을 딱 맞춰주면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사실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 보면 힘들어가지고 짜증나갖고 다시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가운데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복사해주세요. 자, 그러면 복사를 했는데 지금 2마리인데 얘가 딱 붙어서 2마리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딱 터치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 이동도 사실은 잘 잡힐 때가 있는데 꾹 누르면 이렇게 잡히는데 잘 안 잡힐 때는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이동시켜도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까마귀가 2마리인데요. 좀 빨리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이 크기를 좀 줄이면 돼요. 얘를.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못 가겠다. 근데 사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음악 소리를 좀 줄이면 이렇게 소리를 좀 줄이면 좋겠죠. 근데 아쉬운 게 저는 까마귀 소리는 나게 하고 싶고 사람 소리는 줄이고 싶은데 그건 좀 나중에 지금 살짝 제가 손을 볼게요. 이렇게 돼서 까마귀 2마리를 이제 복사를 하고 몇 마리든지 복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업 단추 할 때 하나 이제 안 한 게 있어요. 이게 클립에서 터치를 하면 또 작업 단추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딱 터치를 하면 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복사를 해서 기본 타임라인에 넣거나 한번 해볼까요? 복사? 딱 들어가죠.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뒤로 딱 밀려버려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기 하려면 쓰레기통을 넣거나 아니면 뒤로 실행 취소 하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그럼 실행 취소할까요? 없어졌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시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단추를 눌렀어요. 레이어로 복사가 있어요. 자, 그냥 복사는 얘가 이제 기본 타임라인이니까 여기다 그냥 복사해줘 하는 거고, 레이어로 복사는 밑에다 복사해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레이어로 복사 눌러볼게요. 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똑같은 사진이 2개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레이어로 복사할 때는 전체가 안 들어오고 약간 뭔가 효과를 주려면 저라 하고 이렇게 반절만 거의 4분의 3 정도만 들어옵니다. 이 성격만 아시고 지금 다 해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몰라도 천천히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하고 한번 심심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걸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건 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도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여기서 끊을게요. 이상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작업 단추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썸네일 만들기 실습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썸네일 만들기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만든 클립 그래픽을 적용하여 제목까지 다 넣은 거 있죠? 그거를 열어주세요. 클립 그래픽 적용 2로 되어 있네요. 얘를 열어가지고 자 편집 터치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클립 그래픽 적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놓으세요. 아, 이 정도면 참 예쁘다. 이렇게 싶으면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선택하지 않고 캡처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액션 바에 캡처 있죠? 얘를 터치해 주세요. 캡처 후 저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썸네일 바꿀 영상에 들어가서 썸네일을 바꾸면 돼요.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따로 안내 드릴게요. 타임라인 확장 볼게요. 액션바에서 타임라인 확장 터치하세요. 자, 이 타임라인을 확장, 원래 그 화면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많이 쌓게 되면 굉장히 많아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타임라인을 확장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첫 번째 라인이 프라이머리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메인 영상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보조 타임라인, 보조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거기 돼 있으면 우측에 현재 타임라인에 걸려있는 화면이 여기 이제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 볼 필요 없어. 나는 너무 복잡해서 얘는 안 볼래 하면 얘를 딱 터치해주면 이제 얘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쪽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타임라인 축소를 터치해 주시면 앞쪽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내보내기 및 공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및 공유는 보통 지금 유튜브에 좀 맞는 그 영상은 FHD로 하면 충분하다고 해요. 풀 HD로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그리고 이 비트레이트를 높게 하면 높게 하면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막 해보면 이게 이제 얘가 몇 메가가 되는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를 터치해 주시면 얘가 이제 mp4 파일로 막 만들어요. 근데 하다 보면 무료이신 분은 결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결제하려고 좀 시간 걸리지 마시고 실제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고 건너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화면이 생겼어요.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제가 전에 해놓은 건데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해봐서 잘 만들어졌나?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좋아 이거를 누구한테 공유하고 싶어 하면 중간에 공유 버튼 있죠? 얘를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비롯해서 공유할 곳이 많이 나오죠. 페이스북도 있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면 카카오톡도 있고 밴드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바로 눌러줘도 되지만 제목을 간단하게 실습으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실습 2. 자, 다음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비공개로 돼 있었죠? 이번에도 비공개로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또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위에 있으면 얘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 중에서 비공개로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하면 됩니다. 제가 짧게 했는데 빨리 진행은 되었고, 자, 처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95% 처리, 100% 처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 준비 완료입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업로드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네마스터 프로젝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액션바에서 설정 있죠? 톱니바퀴 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스터 볼륨 자동 조절을 켜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이거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오디오 프로젝트 시작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페이드인을 줄 건지 아니면 매출을 줄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드 아웃도 여기를 해놓으면 좋고요. 페이드 인은 보통은 시작할 때 좀 조그맣게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는 동영상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편집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 클립 길이를 초기 설정을 4.5초로 해놨는데요. 나는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4초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아마 기본은 6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진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3초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 그러니까 사진 클립 길이와 레이어 길이를 똑같이 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레이어도 저는 4초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올리면 사진의 펜 앤 줌 초기 설정이 있는데 화면 맞추기 있고 채우기 있고, 그런데 화면 맞추기와 채우기의 차이는 화면 맞추기는 화면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로 화면이 있으면 세로 화면인 채로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화면을 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화면 맞추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번스라는 게 있어요. 캔번스가 뭐냐면 저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감독 이름이더라고요. 이분이 펜 앤 줌을 엄청 잘 쓰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캔번스라는 임으로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적절히 알아서 어떤 거를 줌하는 게 좋겠다 하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얼굴 인식은 항상 얼굴을 인식하는 쪽으로 이 얼굴을 좀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쪽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이 아마 이거로 얼굴 인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화면 맞추기 해서 줌이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줌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시 이제 이거는 그 프로젝트마다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뒤로 나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톱니바퀴가 또 있잖아요. 빨간 여기 밑에 여기를 딱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정보를 내 계정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메일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돈을 내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키네마스터 버전 정보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기 성능 정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 길이 초기 설정, 뭐 여러 가지 설정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전문가 녹음 오디오 위치, 동영상 위치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안 하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정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을 하나 읊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20대에는 서른이 두려웠다. 서른이 되면 죽는 줄 알았다. 이윽고 서른이 되었고 싱겁게 난 살아있었다. 마흔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30대에는 마흔이 두려웠다. 마흔이 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다. 이윽고 마흔이 되었고 난 슬프게 멀쩡했다. 쉰이 되니 그때가 그리 아름다운 나이였다. 예순이 되면 쉰이 그러리라. 일흔이 되면 예순이 그러리라. 죽음 앞에서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 다만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를 뿐이다. 우연히 마주한 시였는데 정말 공감 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작업 단추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를 했을 때는 수평 맞추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맞춰도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난 강의 복습을 했고요. 크로마키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액션 바이 EM을 활용에 있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작업 단지 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리고 썸네일도 만들어 봤죠. 네. 저는 나름대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메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많이 노력하였는데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멋진 영상 만들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